용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장군님.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어디 임장하실 건가요? 오늘은 내륙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전통 주거지인 동래구 사직동 라인을 한번 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죠? 여기는 종합운동장역 2번 출구 앞이고요. 예. 지금 레이 카운티가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제 뒤로는 롯데캐슬 피렌체라고 초역세권 아파트로 또 유명하죠. 네, 여기는 또 법원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분들도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일단은 사직동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학원가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는 정주 여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안정적인 또 부동산 투자가 또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유로 제가 사직동 한번 투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상권도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네. 이 피렌체 아파트는 괜찮은 곳이에요? 피렌체 아파트는 대형 평수 위주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고위직 혹은 이제 고소득자분들,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겠다. 네,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아파트이긴 해요. 좋다. 학원도 바로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바로 맞은편에 다이소도 있고. 네, 저기 한번 줌 비춰줄 수 있어요? 네. 아시아드 대로라고 여기 보이시죠? 네, 적혀있네. 이 도로 라인이 동해선 거제역부터 해서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이남교차로가 나옵니다. 이남교차로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아시아드 대로라고, 내륙에서는 이 라인을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혹은 학원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건물도 하나 사놓으면 괜찮겠다, 맞죠? 안 그래도 이 건물이 매매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정면에 요거? 네. 오, 임차가 싹 맞춰져 있네. 야, 이런 건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이 건물이 179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야, 너무 평당 가격이 7,400만 원 정도. 평당 7천. 네. 아시아드 대로의 준 주거지가 평당 7천만 원대 정도. 거진 그렇게 말이에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래도 여기는 종합운동장역 또 초역세권이거든요. 대로변에 또 속해져 있고, 보시면 병원, 의원, 기타 등등 메디컬 센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네. 이미 용적률은 다 사용이 된 상태다, 맞죠? 네, 대지 면적도 240평 정도 되고 연면적도 한 1,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는 건물이죠. 네. 용도 지역이 그러면 준 주거 지역인가요? 맞습니다. 이 대로변을 따라서 보통 상업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시아드 대로 라인은 거진 대부분 준주거지거든요. 저는 100억대 말고 네. 10억 미만대 없습니까? 10억 미만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하면서 나중에 매물도 나와 있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자, 여기는 뒤에 오시면 이제 현대 홈타운이거든요. 2단지고 앞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 구축 아파트도 나쁘진 않겠다. 그럼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초역세권에다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대홈타운은 법원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 뒷길로 보니까 그렇죠. 바로 상권 2단지, 1단지에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세대수도 합치면 거의 3,000세대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도 많고 네. 상가도 확실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라인이 어떻게 보면 사직동에서 이 아시아드 대로에서 좀 중심 학원가가 몰려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층은 일반적인 이제 근생 상권이고 2층이나 중층부터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그러네. 돼요. 이야, 잘 되어 있다.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뒤쪽으로는 아파트 배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1층에는 컴포즈라든지 안경점, 우량 임차인들이 이렇게 있고, 현대홈타운 앞쪽으로는 택지개발지구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땅의 모양이 반듯반듯합니다. 내부 반듯하고. 네, 그리고 평수도 거의 100평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땅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네.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보도블록도 되게 넓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네. 우리 부전동이라든지 서면권 같은 데 가보면 오래된 구도심 상권은 도로 자체가 좀 폭이 좁잖아요. 맞아, 복잡하죠. 그래서 유동인구는 많고 폭은 좁고 굉장히 좀 혼잡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렇네요. 아, 사직동 하는 이유가 있다, 진짜. 그렇죠. 진짜 쾌적해요. 네. 평지에다가 역세권에 이런 음식점들, 이용용 과자점도 과자점 있고. 되게 유명한 곳이죠. 네. 소금빵 유명한 데 아닙니까? 맞죠. 여기도 있네. 학원과 바로 밑에 빵집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대단지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들도 모여있어요. 보통 대로변은 좋은 걸 알겠는데 네. 이 대로변 뒷블록으로 뒷블록은 어떻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거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현대홈타운 입구 쪽으로 해서 뒷블록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른쪽으로 하실까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대로변에서 봤던 상권 말고 이 뒷블럭, 블럭이네. 아파트랑 마주보고 있는 뒷블럭, 네. 이 뒷블럭의 상권이 어떻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뒷블로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보통 뒷블럭 같은 경우는 네. 좀 상권이 약하다든지 그렇죠. 근생 상권 위주로 많이 있는데 보시면 건물 곳곳에 학원들이 좀 많이 차 있어요. 와.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수학, 국어. 확실히 여기는 진짜 사직동은 학원가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줄 정도로 대로변이 아닌 뒷블럭인데도 네. 이렇게 꽉 차 있고, 이 건물 한번 보시죠, 강장군님.
수학학원 이거요? 네, 이 건물이 최근에 이제 24년 8월에 네. 평당 3,200만 원 정도에서 31억 9천만 원, 거의 3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뒷블럭인데도 평당 3천 정도면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옆에 주차장 시설도 같이 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 임차인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또 우량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임차 구성은 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고 좀. 공실률 자체는 되게 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배우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시면 저쪽으로 해서 도보 출입구가 있거든요. 아, 뒷문으로 네. 바로 나올 수 있게. 맞아요. 도보 출입구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 중요하죠. 이 상권은 사람의 유동에 따라서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도보 출입구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 이 상권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좀 죽을 수 있습니다. 살짝 약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도보 출입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상권의 영향력을 좌우한다. 아, 이거네. 이게 예전부터 있었으려나? 네, 예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고 네. 사실 없다면 이 상권 주변에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도보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 무조건 해야죠. 좀 요구를 좀 해볼 수도 네.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권을 볼 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막혀 있으면은 상권이 오히려 그 반대쪽, 이 건너편 쪽. 그렇죠. 건너편 쪽이 오히려 발달이 출입구 쪽으로 그렇죠. 조금 더 발달할 수도 있었을 네. 거예요. 이런 것도 동선을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렇죠. 맞죠? 이쪽으로 보면 이제 바로 출입구로 나와서 저쪽으로 가면 역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한 도보 1분 컷. 오. 역세권. 홈타운도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맞죠. 사실 저는 구축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수강생분께서 홈타운은 위치 좋은 구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죠. 실제 와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상승장 때 여기 리모델링 호재도 있었기 아, 때문에 그래요? 가격 상승 자체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장이 온다면 네. 뭐 리모델링 호재까지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뭐 주변 상권도 좋고 그렇죠. 아파트 컨디션도 뭐 오래됐지만은 나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호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강장군님 이 건물 한번 비춰주시죠. 네, 바로 옆에네. 아까 네, 그거. 바로 옆입니다. 여기 뭐 1층에는 스시집이 있고 위층에는 보시면 다 학원가로 돼 있고 이 건물이 42억에 실제 매물이 나와 있어요. 평당 가격이 한 4,200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저 마트 있죠, 마트. 탑마트. 네, 탑마트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42억. 42억. 근데 요거는 이제 평당 가격이 거의 한 4천만 원. 4천만 원대. 4천만 원, 4,200. 여기도 준주거 지역 맞죠? 네, 맞습니다. 평당 4천. 네. 전체 금액 42억. 와. 제 생각에는 여기가 나쁜 데가 아니고 물론 괜찮긴 한데 같은 50억대면은 조금 더 중심 수영이라든지 그렇죠. 광안리 서면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즘 싶습니다. 유행하는 말처럼 그 돈씨. 네, 그 그 돈씨. 돈이면 뭐 이런 대체 지역이 좀 네.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매물을 보면서 어차피 금액도 비슷한데 아까 우리 실거래됐던 거 있죠. 지난 실거래됐던 작년에 이제 거. 네. 8월 8월 달에 이 건물이 조금 더 잘 샀지 않나. 3천에 3천대에 샀으니까. 그렇네.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거래됐다 보니까 매물 네. 가격도 조금 조정해서 나오지 않았나 네. 또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까 대로변 7천만 원이 또 나쁘진 않네. 그렇죠. 뒷블럭이 4천이니까 네. 보통 이제 대로변이 2배 정도 비싼데 전체 금액 큰 것 빼고는 또 나쁘지 않네요. 실제 도로변은 한 네. 8, 9천 정도 아, 호가가 그래요? 나오는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까 그거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임장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시아드 대로가 비싸니까 아시아드 대로와 같은 대로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위치한 곳은 어디죠? 네, 아까 우리는 현대 홈타운 네. 앞에 있는 대로변 상권을 봤고요. 네. 또 지금 볼 거는 이 맞은편, 여기도 바로 종합운동장의 역세권이거든요. 네. 이 맞은편에 학교가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라고. 이 뒤쪽으로 해서 학교 주변에는 어떤 상권들이 있고 네.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현대 홈타운, 요 블록 있죠. 이 상권들, 네. 이 블록 자체가 땅의 면적이 합치면 한 1200평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맞은편으로 해서 여기 대로변, 역세권 대로변이 보통 얼마냐면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한 블록 자체가. 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블록 단위의 시행을 많이 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난 상승장 맞죠.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로변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시행부지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저희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여기도 나중에 시행을 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네. 가능성이 있네. 우리가 지도로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땅을 개발하려면 서류 같은 규제 사항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보고
현장 주변의 모습은 어떠는지 임장도 해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행하기 굉장히 좋은 블럭인데 왜 시행이 안 되고 다른 반대편은 시행이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가 한번 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네, 한번 한번 가시죠. 네. 네. 아, 이런데 주택가도 다 준주거지예요? 네, 준주거지고요. 네. 보시면 학교 주변에 창신 초등학교가 그래도 고롱 하늘차인지 이제 월드마크 이런 아파트들이 보내는 학교인데 네. 왜 주변에는 그러면 개발이 안 될까? 네.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최고 높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일단 최고 높이가 54m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한 층당 한 4m를 잡았을 때 10층 정도 높이밖에 못 지어요. 아, 사업성이 안 나오네.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모습들은 보시면 그냥 단독주택 모습, 상가주택, 일반적인 상가주택. 좀 1층에는 아쉽다. 상가, 네. 2층에는 주택. 대부분이 이 라인으로는 상가주택입니다. 야, 근데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 역할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높이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확실히 안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저렇게 빌라, 원룸, 다세대 주택들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저런 거는 임차 수요는 있겠다 그래도. 그렇죠. 학교도 가깝기도 하고 역도 가깝고요. 동네도 대로변에 깔끔하고. 상권도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수요는 있는데 확실히 대로변이고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면적으로 봤을 때 시행이 붙을만 한데 안 되는 것들이 네.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도 걸려 있고 주변에 이런 다가구 다세대들이 또 많고 네. 그런 점이 개발하기가 좀 힘든 그런 점입니다. 만약 이런 데 살려고 하면 무조건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 맞죠? 그렇죠. 이런 원룸은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러면 학교 정문 바로 앞인데 네. 이 건물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렇죠. 딱 보니까 이 건물 괜찮아 보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실거래된 사례인데 24년 7월에 평당 4,500 정도 해서 2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22억. 사례가 있습니다. 야, 전부 다 학원으로 바뀌어 네, 있네요.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임차가 좀 잘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그렇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출구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건물만큼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학원 보내기는 제일 좋은 입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 마치 우리 대단지 아파트 주출구 앞에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네. 학교 주변으로 해서 예.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하나는 상대 보호구역, 또 하나는 절대 보호구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절대라는 말이 좋은 건 아니다, 맞죠? 그렇죠. 딱 어감이 절대면 뭔가 좀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절대 보호구역은 우리 학교 정문 있죠. 네. 정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 아. 학생들한테 유해되는 업종들. 그러네. 흔히 얘기하면 뭐 PC방, 네. 그리고 당구장, 노래방 이런 곳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상권의 역할이 좀 강한 건 들어오기 어렵겠다.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소매점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보호구역은 또 다릅니다. 보호구역은 정문이 아니고 이 학교 네. 경계선의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유해업종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규제거든요. 네. 상대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고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이게 심의를 거쳐서 업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예외사항이 있는데 네. 절대 보호구역에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게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네. 당구장 같은 경우는 네. 초등학교는 돼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안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네. 아무래도 당구에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근데 중고등학교 되면 우리 보통 당구에 또 관심 가질 나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보호구에서 예외적으로 당구장은 초등학교 가능하고요. 그리고 PC방, 노래방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대학교는 가능합니다. 대학교도 가능하다. 근데 초, 중, 고는 안 돼요. 이제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네. 게임 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초, 중, 고는 네. PC방은 안 되고 유치원, 대학교는 또 됩니다. 야, 이런 거 임차할 사장님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알면 좋겠다, 좋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예외사항도 있다라는 거. 아, 여기가 하늘시예요? 네, 확실히 여기도 이제 아시아드 대로변에 뭐 대로변에 딱 접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한 블록 뒤에 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 사직동 학원가의 중심에 서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주거는 대로변보다 이렇게 뒷블럭이 좀 조용하고 괜찮지 않아요? 사실 살기는 네. 조용하고 좋습니다. 이거도 괜찮네, 와서 보니까. 아, 이런 아파트는 매매 금액 한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84 기준 같은 경우는 한 8억
초중반? 초중반. 네, 그렇게 주셔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대장 아파트는 한 얼마 정도 하지, 주변에? 이 주변에 이제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라고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넘습니다. 여기는 한 2억 정도 저렴하다,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앞동 같은 경우는 좀 개방감이 있는 것들은 한 9억까지도 9억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이제 사직 코오롱 하늘채 바로 맞은편 또 거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주출구 바로 앞은 살아있다. 맞죠? 오. 네, 강장군님 요 왼쪽 건물 한번 보여주죠. 네. 저 파란 색깔? 네, L타워라고 여기 오피스텔입니다. 네. 오피스텔인데 14개 호실이거든요. 아, 그럼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네. 허가를 받은 거네. 근데 사실 이 도로가 국공유지 도로는 아니고 개인 도로입니다. 아. 네, 공유자가 한 7명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과거 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택가였어요. 이쪽 전부 다. 라인이. 다 주택가였는데 물론 뭐 코롱 하늘채도 다 주택가였습니다. 네. 좁은 도로에 주택가였겠죠. 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정말 개방감이 있는 도로로 바뀌었고 그 왼쪽 이 보시는 라인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 땅도 옛날에 과거에는 그냥 빨간 벽돌집 2, 3층짜리 벽돌집이었는데 허물고 어떤 법인회사가 지금 극동상사라고 저 네. 보이는 이야. 이 땅과 이 건물과 이 땅을 같이 매입했더라고요. 보시죠. 이 잘 샀다, 이런 거는. 그쵸. 그리고 네. 이제 여기가 주출구가 만약에 안 됐으면은 뒤에 상가가 이런 게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주출구가 됨으로써 이렇게 상가가 필요하게 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현대 홈타운에서도 도보 출입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차량 출입구뿐만 아니라 도보 출입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건물 다시 지어도 되겠다, 맞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처럼 지어도 충분히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제 국동상사 요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미래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네. 네, 이거는 이제 땅이 좀 커서 극동상사는 빌라 같은 거 좀 약간 고급스럽게 지어서 분양해도 팔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안블럭이지만은 죽어도 괜찮고요. 네. 야, 역시 아파트는 와서 봐야 된다. 그렇죠. 좋아 보인다. 8억짜리 아파트. 요 건물 한번 볼까요, 강장군님? 요 건물이 코롱 하늘채가 2019년 10월에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네. 요 맞은편들이 대부분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변신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허름한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요게 19년 11월에 나대지 상태로 네. 매도가 됐어요. 네. 딱 평수가 55평입니다. 그렇네. 평당 그때 당시로는 한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나쁘지 않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21년 5월에 신축을 한 거거든요. 오. 네. 여기 하늘채 입주 시기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허물고 이제 신축을 21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옆에 건물 한번 볼까요? 네. 그 옆에 건물은 더 정확합니다. 얘는 2019년 11월에 네. 신축한 4층 상가입니다. 어. 그러니까 진짜 하늘채 거의 입주랑 맞춰가지고 신축을 한 그렇네. 거거든요. 강장모님도 재개발 지역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재개발 지역 출입구 부분 그리고 동선 라인에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정말 이런 사례를 알아놓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너무 일찍 신축하면 새가 안 나가고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미 다른 데 새가 다 빨려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공실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딱 맞춰서 신축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 오른쪽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시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사실 최초에는 공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 책정이 어려웠을 거고. 네. 근데 이 자축 건물은 2년 뒤에 19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어느 정도 안정권 그런 것들 다 계산해보고 그러네.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려보고 아마 신축을 한 경우가 아닐까. 둘 다 생각이 똑똑한 됩니다. 사례다, 맞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로변은 네. 그래도 이렇게 임차가 싹 맞춰지고 신축 수요가 있는데 이 한 블럭만 딱 들어가 보면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안쪽 같은 경우는 주택 원래 모습 그대로 되어 있고 향후에는 수요가 더 생기면 이렇게 이제 나대지 상태로 매도가 되면서 누군가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렇죠. 원룸 네. 같은 거 지어도 되겠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L타워 같은 신축한 사례 있잖아요. 일단 파란 색깔 저거. 네. 오. 저것도 사실은 대로변에서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집입니다. 아. 그 세 블럭 집 주택을 허물어가지고 이제 신축한 상태고요. 그러네. 요 대로변과 그다음에 비슷하네. 요 집이 이제 신축이 요집.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상상하시면 돼요. 가서 한번 보죠, 저것도. 그럴까요? 네, 비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비슷하네. 아, 네. 맞네. 자,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서 보시죠. 네, 여기가 예전에 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이 여기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집, 거의 구조가 똑같죠? 아. 그죠? 이 세 번째 집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와, 잘 해놨네. 땅이 몇 평이죠? 한번 봐주세요. 네, 땅이 작을 것 같은데. 45평밖에 안 됩니다. 오.
대부분 여기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거의 50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층에 타워형 이제 주차를 넣고 엘리베이터도 넣고 해서 14개 호실. 야,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사직동 상권의 코롱 아파트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땅은 45평인데 실제 건축 면적은 이제 한 호실당 한 26평 정도 네. 되거든요. 크게 막히는 것도 없고 네. 바로 앞에 학교도 있고 그렇죠. 주거하기에는 되게 조용해 보입니다. 사실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이런 알짜배기 땅들이 개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렇죠. 여기는 사실 완전 대로변도 아니고 한 블럭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 행위가 가능한 거는 이런 세대, 아파트 신축 세대의 배우 수요가 있기 네. 때문에 이야. 가능한 겁니다. 진짜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저희가 이제 대로변에서 종합운동장역 사이에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하늘채 거의 정문입니다. 네. 강정군님, 이 도로가 지금 사직 야구장, 실내 수영장, 종합운동장로라는 대로변입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 라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아시아드 대로 라인이고 네. 요 종합운동장로 라인으로는 홈플러스부터 해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늘채 바로 맞은편이에요. 이 건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야, 이건 너무 좋은데. 강정군님 보시기에 여기에 신축 같아요? 아니면 리모델링 한 것 같아요? 야, 신축 같은데. 좀 애매하죠? 리모델링 한 사람이에요. 진짜? 거의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하고 네. 외관하고 내부만 인테리어 한 상태거든요. 어. 옛날에는 이제 삼부 산업이라고 과거 모습 보면 그냥 회사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사례고 네네. 정말 깨끗하죠. 깨끗하네요. 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라도 대수선을 하면 그렇죠. 충분히 신축 같은 건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주차장도 있고 바로 옆에. 네, 보시면 뭐 1층부터 학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은 학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메디컬 센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직동에서는 스쿨 센터 이런 게 이제 존재합니다. 스쿨 센터. 네. 야. 옆에 빌딩에는 임차가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시죠. 네. 궁금하네. 과거에 이제 단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22년도에 철거를 하고 네. 이제 23년 12월에 신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층하고 이런 데는 좀 비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3층부터는 전부 다 학원입니다. 와, 영어 훈련소도 있네요. 영어 훈련소도 있네요. 와, 학군이 진짜 중요하긴 하다, 맞죠? 그래서 대로변에 거치면서 전면이 이렇게 기니까 확실히 좋은 입지의 건물인 거 맞아요. 네. 옆에 보면 아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 모습인데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맞아요. 이거도 괜찮네요. 그래도 코너 바로 옆이긴 해도 그렇죠. 대로변 가시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강장군님 채널에서 자주 나오는 합지형 재건축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블럭까지도 신축이 된 사례들이 몇 개 있네요. 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네가 좋다는 거다, 맞죠? 네, 야, 이거는 카페네. 네, 카페고요. 지금 요 주택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 네, 사실 이렇게 내가 아파트가 싫다? 뭐 이러면 이렇게 주택을 싸게 매입해서 이것도 한 블럭 안쪽이잖아요. 그렇네. 한 블럭 안쪽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도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와, 이것도 나름 감각 있게 지어놓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수동 건물 느낌이네. 네. 용 소장님, 이제 우리 네. 어디로 가시나요? 네, 제가 사직동의 조금 특징이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뭡니까? 약간 섬마을처럼 생긴 구역이 있어요. 네. 대로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네. 그 지역만의 뭔가 네. 좀 특징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